I'm missing your body, missing your eyes, I'm missing the way you look at me. Well, you never love me, you never love me. What do you break my peace? And I cry for your love, and I'm hearing your voice calling me one more time. I would never call your phone, baby, oh baby. I would never call. 안녕하세요. 도사 이승태 TV의 이승태 변호사입니다. 그리고 박대현 세무사입니다. 네, 박대현 세무사입니다. 저희 사무실에 이제 같이 근무도 하게 된 우리 세무사님인데 지난번에 한번 얘기 드렸을 거예요. 지금 변호사 시험 또 보시고 합격자 발표 기다리고 계신 분이고요. 그래, 지난번에 우리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오늘은 그러면 과연 뭘 비과세 하겠다는 거냐? 그거를 좀 소득세? 아니면 양도소득세?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 중에 뭘 비과세 하겠다는 건지를 제가 지금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뭘 비과세 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거고요. 네. 그 양도소득세 중에서 1세대 1주택이 된다라고 하면 이제 실거래가 기준으로 12억 원까지를 비과세한다라는.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1세대 1주택이 되면 양도할 때 양도 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겠다. 하지만 맞습니다. 일정 부분까지. 예. 그리고 그 중에 또 장기적으로 보유하게 되면 장기 보유 특별 공제 그 부분까지 감안해서 공제를 해준다. 이런 취지죠.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 반대로 얘기하면 1세대 2주택이 될 경우에는 비과세 요건이 없어지면서 그럼 굉장히 많은 이제 세금을 내야 될 텐데 중과세가 될 텐데 맞습니다. 그것까지 같이 살펴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본세율 먼저 좀 알려주세요. 양도소득세 기본세율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양도소득세 기본세율 같은 경우는 이제 6%부터 45%까지 과세가 되고요. 네. 이게 초과 과세가 되는 거라서 네. 이제 금액이 많아질수록 더 높은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그럼 한번 여기 내용 보면요. 네. 1200만 원 이하의 경우에는 과세 표준이 6%라고 돼 있잖아요. 예. 그러면 1200만 원 곱하기 6% 72만 원 되는 거네.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1200만 원을 초과하고 4600만 원 이하의 경우에는 지난번 먼저 1구간에 있던 72만 원에다가 그렇죠? 1200만 원 초과하는 금액의 15%를 곱해서 결정하는 거고. 예, 맞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쭉 올라가서 1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럼 전 구간에서 나온 양도세액이 3억 8,460만 원에다가 10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5%를 곱한 금액을 더해서 그 세율을 산출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근데 그러면 궁금한 게 예. 종합소득 과세 표준이라는 게 뭘 과세 표준이라는 거예요? 이 1200만 원하고 10억 원 이런 것들이 의미하는 게 뭐예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그러니까 제가 샀을 때랑 팔았을 때 그 차익에 대해서 과세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과세 표준이 양도 차익이라는 거죠. 예, 맞습니다. 2억 원에 사서 16원에 팔았어요. 그럼 양도 차익이 14억 원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 중에 12억 원까지만 공제하겠다는 게 아니고, 예, 그렇죠? 그러면 실거래가 12억 원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비과세하겠다는 건데 어떻게 비과세한다는 건지 좀 정확하게 좀 얘기 좀 해주세요. 그러면 아까 그 샀을 때랑 팔았을 때 그 차익이 14억 원이 되잖아요. 그럼 거기에 저희가 팔았을 때 실거래가가 16억 원이니까 그렇죠. 그 16억 원 중에서 12억 부분만 비과세가 되니까 16분의 12만큼을 곱한 부분만 비과세가 된다는 뜻입니다. 12억 원에서 16억 원까지 그 4억 부분에 대해서만 그냥 쉽게 생각해서 12억 원을 초과하는 그 4억 원에 대해서만 그냥 과세 표준으로 해가지고 그게 차익이니까 12억 원 빼고 거기다 그냥 과세를 곱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랑은 조금 다른 게 왜냐면 이게 취득을 얼마 했냐에 따라서 양도 차익이 달라질 수 있는 거라서 이 12억 원 부분에 대한 걸 일괄적으로 빼게 되면 계산이 조금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곱하는 거예요? 저희가 양도 차익을 맨 처음에 14억으로 잡았다고 치면 14억 곱하기 저희가 팔았을 때 실거래가가 총 16억 원이잖아요. 그 16억 분에 저희가 비과세 되는 부분 12억 원까지 하면 14 곱하기 16분의 12 이게 저희가 계산하게 될 이제 양도 차익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결국은 쉽게 우리는 여기서 정리해야 될 거는 비과세하는 부분이 실거래가 12억 원까지는 비과세하겠다. 그 양도 차익 12억 원이 아니다. 이 부분만 저희가 정확하게 알고 가면 될 것 같아요. 아니면 요즘에 양도소득세 계산하는 또 앱이 있잖아요.
앱도 많이 있고요. 사실 가장 간편한 거는 인터넷에서 홈택스라는 걸 치면 이게 국세청에서 이미 운영하고 있는 사이트가 있거든요. 홈택스 사이트에 들어가서 1세대 1주택인 경우에는 내 양도세가 얼마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면 계산해주는, 자동 계산해주는 프로그램이 있군요. 네, 거기 가면 다 있습니다.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러면 1세대 1주택의 경우에는 이걸 비과세해 준다는 거고, 그렇죠? 그러면 지금 만약에 다주택자야. 다주택자는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중과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조정은 그냥 단순히 9,460만 원에 20%를 더하는 게 아니라 여기 차근차근 구간별로 20%를 다 더하는 금액을 금액이 환산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앞에서부터 밀려 내려오는 거구나. 그러니까 1,200만 원 이하 부분에 대해서 6%였잖아요. 거기다 26%를 곱해서 나온 금액. 그렇죠? 맞습니다. 그 구간이 이 앞에 금액이 되는 거고 거기다가 또 뒤에 1,2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다시 15%에다가 30%를 더해서 나온 금액. 그 금액이 다시 일로 가는 거니까.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나온 금액이 되는 거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너무 복잡하지만 쉽게 생각해 볼 건 뭐냐면 1세대 2주택인 경우에는요 무조건 세율의 구간별로 20%가 중과세 된다. 그러니까 그 더 부과가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 구간별 세액은 앞에서부터 1단계에서부터 계속 계산을 해 내려와야지만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럼 3주택 이상의 경우에는 3주택 이상일 때는 2주택보다 10%를 더 더해서 그럼 30%까지 중과세가 된다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그럼 하나는 좀 해결했고요. 그 다음에 장기 보유 특별 공제라는 건 또 뭐예요? 장기 보유 특별 공제라는 건 단순히 이름에서도 볼 수 있듯이 많이 보유하면 공제를 많이 해주겠다라는 건데 이 제도의 취지 자체가 저희가 과거의 1억과 지금 1억은 다르잖아요. 근데 과거에 1억 원이었는데 지금 1억 5천이에요. 그 가치가. 근데 집도 똑같다라고 하면 사실상 제가 본 게 없는데 여기에 대해 세금을 내게 되면 부당하잖아요. 이걸 고려해 주는 게 장기 보유 특별 공제입니다. 그러니까 집값 올랐다고 해서 소득세 가져가면 안 되지 않냐. 맞습니다. 그리고 나한테 뭔가 불이익이 있으면 안 되니까 그만큼 따라서 올라가는 거다. 맞습니다. 화폐 가치도 다르니까. 그래서 그럼 보유 기간이 3년 이상부터를 따지나 봐요. 기본적으로는 3년이 돼야 장기 보유 특별 공제 대상이 되고 그래서 3년 이상 4년 미만일 때는 공제를 6%, 8%, 10% 이게 1년마다 이렇게 되네요. 그리고 2% 정도를 공제를 해주는 거네. 그치? 보유할 때마다요. 그래서 나중에 15년 이상이 되면 30%까지 공제를 해준다는 건데 제가 항상 궁금한 게 어디서 뭘 공제해 준다는 거야 이게. 1세대 1주택의 경우에는 뭘 어떻게 공제한다는 건지 좀 설명해 주세요. 아까 저희가 예를 들었던 걸로 기준으로 하면 저희가 14억의 양도 차익에 거기에 비과세 부분을 뺐으니까 16분의 12를 이 부분에 대한 비과세를 뺀 나머지 금액이 있잖아요. 그 금액에 이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곱한 금액을 또 빼줍니다. 이게 어렵구나.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아까 양도세액을 계산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 16억 원에 팔았을 때 양도 차익은 14억 원인 경우에 양도 소득세를 내야 되는 금액을 계산을 하잖아요. 그럼 그때 거기에서 기간만큼 공제를 해준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그걸 어디다 곱해요? 그거를 이제 양도 차익에 곱해서 그걸 빼주는 거고요. 그 뺀 나머지에 대해서 세율을 곱하는 겁니다. 양도 차익에 대해서 그러니까 14억 원의 양도 차익이잖아요. 14억 원 곱하기 16분의 12를 뺀 나머지가 양도 차익이죠. 그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빼는 건데, 그러니까 제가 예를 자체를 아까 16억 원에 팔았고 그걸 2억 원에 샀으면 14억 원의 만큼에 대한 지금 현금이 들어온 거잖아요. 그 중에서 저희는 실거래가 12억 원까지는 비과세가 되니까 그 비과세 되는 부분을 빼줘야 되잖아요. 그 빼줘야 되는 부분이 14억 곱하기 16분의 12고요. 거기에서 뺀 나머지 금액이 있잖아요. 그 금액에서 또 일정한 비율에 대한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또 빼줍니다. 아마 유튜브 보시는 분들도 머리가 아프실 것 같은데 요거는 그 좌우간 이 보유한 것만큼 공제를 해준다. 결국은. 근데 그 보유 기간이 공제가 지금 보면 1세대 1주택의 경우에 3년 이상 4년 미만의 경우에 공제율이 12%라고 돼 있잖아요. 그렇죠? 이 정도 그 보유하게 있으면 12%를 공제를 해준다는 거고 거주 기간이 또 거기다 2년 이상 3년 미만인 경우에는 더 플러스 해가지고 공제를 8% 더 해준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보유기간이 3년 이상 4년 미만인 경우에는 공제율이 12%인데 거기다 거주기간이 3년 이상 4년 미만인 경우에는 12%까지 더 공제해 준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게 추가로 그러면 이게 두 가지 요건이 될 때는 24%를 공제해 주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굉장히 다른 거에 비해 많이 공제를 해줍니다. 아, 그렇게 되는 거예요? 10년 이상을 보유한 경우에는 공제율이 40%잖아요. 그러면 거기다 거주 10년까지 하면 80%를 공제해 준다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아, 공제를 굉장히 많이 해주네요. 근데 다주택자는 어떻다? 아예 안 해준다. 예. 그러니까 이런 공제를 전혀 못 받는다는 예. 거잖아요. 아, 그렇군요. 그러면 예. 지금 이제 벌써 이제 정권이 바뀌어서 기대가 커졌어요. 사실 재산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예. 그러면 지금 이 부분에 대한 세율 자체도 달라질 가능성도 있겠네요. 그렇죠? 맞습니다. 원래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맨 처음에 설명했던 6%부터 45% 네. 그 세율이 기본적으로 세팅이 되어 있었는데 네. 거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20%, 30%를 계속 추가했던 거라서 네. 그 부분은 좀 줄어들 가능성이 그러면 있습니다. 지금 이거 한번 보면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 제도가 보통 이제 10% 정도까지는 중과세 제도가 있었는데 예. 2017년도 12월 19일 날 소득세법을 개정하면서 그 2주택자의 경우에는 10%, 그 다음에 3주택자 이상의 경우 20%를 중과세 하기로 했고, 한번 법을 바꿨다가 2020년도 8월 18일 날 다시 2주택자는 20%, 3주택자는 30%로 중과세 하도록 법을 바꾼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렇게 계속적으로 지금 벌써 3년 사이에 2번, 그렇죠? 바꿨던 부분을 원위치를 찾아갈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10%까지만 가산하는 것으로 바꿀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지금 뭐 벌써 이런 얘기들이 아마 나오고 있긴 한 것 같은데, 뭐 지금 다주택을 갖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환영할 만한 일이고, 또 반대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중과세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우리가 토지로부터 또 마찬가지고, 토지는 또 공적인 개념이 있거든요. 근데 부동산을 샀다가 금액이 너무 올라서 부자가 되는 것에 대한 기본적으로 저항감이 있어요. 사실 억울하잖아요. 우리가 죽어라 일해서 1년에 1억 뽑기도 힘든데 아파트 2채, 3채 갖고 있다가 갑자기 이게 다 가격이 몇십억씩 올랐어. 근데 그것도 중과세 안 하고 전부 다 본인이 취득하겠다라고 하면 일할 의욕이 상실되는 건 맞아요. 맞습니다. 대신 그걸 어디까지 적정하게 과세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뭐 정책하시는 분들이 많이 판단을 해서 결정하시겠지만, 저간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다 수긍할 수 있는 정도까지 국민의 여론이 뭔지 뜻이 뭔지를 잘 생각하시면서 정책을 마련하시는 게 뭐 좋을 것 같습니다.